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통장 이체하였는데 증여세 폭탄을 맞은 경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가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대략적인 사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내용은 납세자가 되겠죠. 납세자 청구인 입장에서 이건 증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관할 세무서 입장에서 이건 증여에 해당이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또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제3자 기관인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떠한 것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세심판원의 판단 기준을 토대로 하여서 절세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 소개해 드리겠으니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먼저 대략적인 사건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구인 A씨의 친정아버지가 2019년 10월 20일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겠는데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20일에 속하는 달 말일, 10월 말일부터 6개월이면은 2020년 4월 말이 되겠는데요. 예, 마지막 기한까지 꽉 채웠네요. 그래서 2020년 4월 말 상속세를 신고 납부를 하였고, 다음 연도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세무조사는 다방면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이 증여한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켜서 상속세 계산을 하고, 과거에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한 나머지를 납부를 하면 되어집니다. 자, 이때 한번 과연 10년 이내에 증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과연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 A씨의 친정아버지인 피상속인이 2010년 6월 24일 현금 땡땡땡1, 그리고 2011년 6월 9일 현금 땡땡땡1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청구인 A씨한테 증여세 합계 금액 땡땡땡1을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 A씨는 이에 불복하여 2021년 10월 1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를 하였던 겁니다. 자, 심판 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의 주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 A씨는 1991년생인 아들 중증 자폐 치료를 위하여 2005년 1월 외국으로 출국, 현재까지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아들 치료를 위해 피상속인, 즉 친정아버님이 되겠죠. 피상속인으로부터 2010년 5월 주택 구입 명목으로 땡땡땡1, 2011년 6월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땡땡땡1을 각각 받았습니다. 아들 중증 자폐 치료에 필요한 주택 및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서 위 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이전이나 통상적 금전 취득을 위해서 받은 돈이 아니고 외손자의 중증 자폐 치료라는 특수 상황에 대한 가족 간의 금전적 부조로 여겼기 때문이다. 즉 이거는 증여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좀 더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청구인은
아들이 병증이 점차 심해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외국 출국하였고, 외국 거주는 자녀 교육이나 생계 유지와 같은 일상적 목적이 아니고 자폐 치료를 목적으로 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외국에서 아들은 드물게 발생하는 장애, 중증 자폐 판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 다가구가 밀집된 목조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아들이 지속적으로 괴성과 남의 말을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에코 사운드, 또 오른발을 쿵쿵거리는 등 행동으로 이웃 항의를 빈번하게 받았고, 또한 신발이나 옷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집 바깥으로 나가서 경찰을 동원하여 찾아오기도 하는 경우가 몇 차례 발생이 되었고요. 또 초기에 구입한 자동차가 노후화가 되면서 종종 시동이 꺼져 가지고요, 아들이 길 위에서 대기하는 도중에 자동차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아들은 물론 가족 모두한테 보다 독립적이고 안전한 환경이 절실하여, 이에 청구인은 친정 부모님한테 외손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호소를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앞에 말씀드린 금액을 받아서 주택과 자동차를 마련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주택과 자동차 구입은 아들 자폐 치료 재활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고 합리적인 조치이니까 이거는 치료비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 증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던 겁니다. 자, 이젠 상대편 입장에 놓여져 있는 관할세무서의 주장, 즉 이거는 증여에 해당이 된다. 과연 증여로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상속인과 청구인 배우자 등이 현금 쪼개기 입출금을 통해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하였던 점, 또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에서 인출한 현금을 사위, 즉 청구인 배우자가 다른 시에서 입금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보내준 자금을 갖고 주택과 자동차를 취득한 점, 또한 청구인 배우자는 사위가 되겠죠. 대학 교수로서 고액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니까 피상속인이 외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점,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증여세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요, 피상속인이 주택 취득에 도움을 주고자 경제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청구인이 확인서가 있고요, 해외 부동산 취득 내역, 청구인 배우자의 해외 송금 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자금을 갖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해당 외국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하여 조사 결과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 내역이 확인이 되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즉 청구인 친정어머니가 되겠죠. 친정어머니와 친정오빠인 장남은 청구인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지원을 할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할세무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였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납세자하고 즉 청구인하고 관할세무서 입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데요. 즉 납세자는 이건 증여가 아니다, 관할세무서는 아니다, 이건 증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제3자 기관인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청구인은 2005년 1월 정신지체 2급으로 확인이 된 아들하고 외국으로 출국,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즉 피상속인의 사이가 되겠죠. 배우자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학 교수로서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내역에 의하면 땡땡땡 원의 급여를 받는 걸로 나타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들 장애 치료를 위한 거처 마련에 사용하도록 땡땡땡 원,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즉 친정 어머님으로부터 아들 장애 치료를 위한 자동차 구입에 사용하도록 땡땡땡 원을 현금 받았다고 기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와 같은 금액이 사회통념상 치료비에 해당이 되니까 증여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비과세 증여자산을 열거하면서 똑같은 조 제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비과세되는 증여자산은 해당 용도 즉 치료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증여받은 금액은 그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 및 자동차 매입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니까 납세자 청구인의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관할 세무서 처분청의 손을 조세심판원이 들어줬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서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절세 비법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라는 것은 치료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이 사례처럼 주택 구입이라든가 자동차 구입으로 썼다. 또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 등의 지출은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은 조부모는 손자 또는 외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비나 교육비 등을 부모가 부담하지 않고 조부모가 부담을 한다면 증여세가 또한 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 30여 년 동안 상속이나 증여세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종종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로하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 부모님, 특히 신도시 등에 의해서 땅이 수용이 돼가지고 보상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지고 수용을 당해 가지고 보상금을 받는다. 근데 보상금을 받으신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통장 관리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통장을 관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보상금이 통장에 입금이 되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 가지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 통장에 있는 돈을 좀 무계획적으로 빼내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잘못하면은 빼내 쓴 금액보다도 그 이상의 세금과 가상세로서 토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로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부모님의 통장 이체 등을 하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행하시는 게 절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